우울증에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확 토라져 버리고 이런 어떤 상태. 다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한 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 지금 확인을 하려고 되게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를 파묻고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에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확 토라져 버리고 이런 어떤 상태, 이것도 우울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을 보이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감정의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냥 팩 토라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청소년 애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우울증 형태거든요. 차라리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던가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그게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제가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 감정이 이런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논리적인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게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단 하나의 표현으로 자기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추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뭔가 불안해도 울고 다 하나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울음이라는 표현 하나로 감정이 그냥 다 분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기쁘면 조금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불안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감정이 분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는 성인이 돼서야,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신체의 분화가 다 끝난 성인이 돼서야 제대로 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우울증 표현인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표현하는 우울의 형태, 약간 덜 성숙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나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안해동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나 지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는 그게 안해동인데,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다시 감정의 위축 혹은 퇴행이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안헤도니아 상황 때 사실은 자살 시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자해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요, 진짜. 그래서 의욕이 확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어른 같은 경우는 성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주 사소한 말에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우울감이 많거든요. 근데 우울감은 질환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뭐 9가지 증상 중에 5, 6가지 이상의 증상이 뭐 몇 주 이상 가야 이제 질환으로 딱 되거든요. 근데 우울한 기분은 얼마든지 들었다가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깐 들었을 때 그거를 막 심각하게 병으로 걱정하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일단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나를 이렇게 10만큼 움직이게 하면 내가 10만큼 움직이고 5만큼 반응하게 하면 5만큼 반응하게 하는데,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지게 된 반응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각하는 감정, 그리고 표현되는 감정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감정의 왜곡은 짠 게 들어오면 짜게 느껴야 되고,
단 게 들어오면 달게 느껴져야 돼서 짜고 달고 뭐 쓰고 뭐 이런 것들 조합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음식의 맛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느껴지니까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나 지금 뭐 기분이 좋다. 뭐 이걸 난 하고 싶다. 뭐 이건 하기 싫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적 왜곡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데 못 웃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거기 이제 감정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데 웃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못 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의미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울증 전조 증상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간혹. 그러면 야, 너 진짜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게 몇 시간이야? 네가 막 게임을 하는데 막 이 다음 스테이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내가 이 대마왕을 죽이면 이 다음 스테이지가 어떻게 돼서 이걸 열심히 하고 그게 얼마나 돼? 그러면 1시간이 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12시간, 13시간 왜? 그러면 그냥 무의미한 마우스질을 얘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과몰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우울증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해요. 리셋 버튼 누르면 그냥 다시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요. 뭐 그렇게 되고 술 드시는 분한테 다음날 일어나서 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엄청 괴로워요.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그냥 헛헛하고 그냥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독 증상이든 과몰입 증상이든 간에 전조 증상 중에 하나는 무의미한 짓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전조 증상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거는 꼭 진단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그런 전조 증상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전조 증상이 아니거든요. 술을 계속 밤마다 먹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정말 뭐 학교도 안 가고 무슨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무의미한 마우스질만 하고 있다면 그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운동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참는다든지 뭐 스탑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우울증은 내가 정신력이 강해서 스스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객관적인 판단이 곧 진단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왜곡된 지각과 왜곡된 표현에 의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를 느끼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그 느끼지 못하는 기분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파괴된다면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